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인하하면서 수익률은 좀 지켜야 되니까 배터리를 3원계 배터리에서 LFP로 일부 바꾸잖아요. 정말 대용량 배터리죠. 대용량 배터리도 3원계 배터리에서 LFP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서 CATL 배터리를 써버리는 거죠. LFP의 경쟁력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지금 서구에서는 제2차 차이나 쇼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흔히 말하는 오버 캐파시티, 과잉 생산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과잉 생산은 그러니까 저가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중국에서도 소비 못하고 해외에서도 소비 못할 정도로 많이 만들다 보면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가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은 이제는 전기차를 샀을 때 보조금, 정부가 보조금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소비 보조금을 주지 않고 공급자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동차, 2022년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했던 나라가 일본이었는데요. 2023년 처음으로 독일과 일본을 꺾고 중국이 1위 수출 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지금 유럽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아시아, 그다음에 브라질 이런 쪽으로 지금 쏟아져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러한 치킨 게임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미국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중국차들이 진출을 못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저는 현대기아차에게는 대단히 역사에 몇 번 없을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특히 지금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비싼 차들만 몇 대 만들고 대중화에 성공하고 있지 못한데 2024년 1, 4분기만 하면 현대와 기아차 합치면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2등으로 많이 팔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EV3까지 들어간다면 대단히 큰 기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기아차도 너무나도 공포에 빠져 있는 것은 중국차의 공세거든요. 만약에 중국차가, 물론 우리는 반중 정서가 좀 있긴 합니다만, 한국을 공략한다든지 테슬라가 현대기아차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시장에서 중국차가 두각을 나타낸다면 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 재무부 장관도 얼마 전에 이 중국을 방문해서 세 가지의 오버캐파시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태양광이죠. 태양광 패널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너무 저가해서 지금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다 도산하고 있거든요. 가격을 못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도 너무 저가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 이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기 어려운 것들, 이런 오버캐파시티가 있는 거. 그럼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너무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공급량을 좀 조절해 달라. 즉 수요가 그렇게 받쳐주고 있지 못한데 공급량을 만들어내면서 저가로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 장관도 중국을 직접 방문해서 중국의 오버 캐파시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국에서도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도 볼 때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GM BMW나 또는 프랑스에 있는 스텔란티스, 즉 푸조하고 시트로엔을 갖고 있고, 또는 피아트, 이탈리아의 피아트, 또는 이러한 기업들이 전기차로 전통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 속도보다 중국차의 공세의 속도가 너무 빨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미국만 유일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거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딘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근데 만약에 경제라도 호황이라서, 유럽은 여러분 경기 침체가 지금 명확하게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인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지 않고 경제가 막 다들 호황이고 한다라면 매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경쟁은 좀 흔히 말하는 치킨 게임이라는 경쟁을 할 텐데, 이건 치킨 게임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저가 공세가 우리나라에 테무가 들어오듯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들어오듯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형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뺏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조율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유럽도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공급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은 가격을 두 번 깎아준다는 거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 보조금을 여전히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준 보조금으로 싸진 자동차를 프랑스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해서 더 싸게 공급하면 프랑스 차들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일차나 프랑스차 쪽에서는 우린 그러면 여기다 관세를 갖다 200%를 때리자.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프랑스나 독일차에 대해서 중국에 수입되는 거에 대한, 또는 중국에서 생산돼서 판매되는 독일 브랜드하고 프랑스 브랜드에 대한 관세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차하고 내연차를 다 합쳐서 볼 때 중국 자체에서 파는 독일차의 판매량이
유럽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세의 일종의 치킨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독일 브랜드들하고 프랑스 브랜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이러한 이 상황들이 꼬여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정치적으로 풀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어떠한 정상들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좀 풀어줄 필요도 좀 있을 거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저쪽에서 짜장면을 갖다가 갑자기 10,000원 하다가 지금 5,000원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5,000원짜리를 먹는데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000원짜리를 하면 이 권리금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짜장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그런 중국집이 옆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쉽게 끝날 것 같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 경제가 호조를 띄워줘야 되는 거고, 첫째, 경기가 반등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 자동차의 경쟁력에 맞게끔 유럽 자동차들이라든지 한국 자동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미국 자동차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어느 정도의 균형이, 시장의 균형이 좀 발생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좀 힘들 거고 2025년 정도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보조금이 존재하는 거고요. 국가보조금이 차 한 대당 3,000유로, 뭐 3,000달러에서 많게는 8,000달러까지 지금 더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가보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비아디를 보면 되죠. 비아디 같은 경우 수직 통합을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직 통합을 제일 잘하고 있었던 것이 테슬라였는데 테슬라보다 더 잘하고 있는 데가 비아디라고 볼 수 있죠. 비아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LFP 배터리죠. 근데 이 배터리에서 2차 전지에서 글로벌 3위잖아요. 대단히 많이 대량 생산을 하면서 여기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얻었던 효과를 자기 자동차에다 그대로 부여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 또 LFP 블레이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를 만들었죠. 원래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들을 다 팩에다 여가지고 연결했다 보면 원통형과 원통이 연결되다 보면 중간에 빈 공백이 생기는데 이거를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죠. 얇은 직사각형을 갖다가 수십 개를 꼽는 방식으로 해서 이 에너지의 밀도를 높여낸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아디의 기술력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었던 거고, 비아디의 돌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하고 유리만 빼놓고는 다 비아디가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조 부분에서의 어떠한 확실한 컨트롤링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차량 가격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가는 이러한 경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놀라운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저가를 만들어내면서도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뭐 워렌 버핏도 투자를 했지만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높은 두 자릿수는 아닙니다만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의 가격에서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직 통합이 가장 유효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전략들은 보면은 분업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화웨이가 전장을 맡고, 화웨이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전장을 맡고,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이 흔히 말하는 껍데기 자동차 바디를 만드는 이런 식의 어떠한 분업 구조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효율성을 좀 높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직 통합을 하거나 분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러니까 이 뭐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어떤 무역과 같은 거죠. 경쟁 우위에 따라서 전장은 화웨이가 하는 것, 그리고 화웨이가 이것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이러한 바디의 제조에 집중하는 것.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CATL이라든지 비아디라든지 중국에서 대형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빠른 로지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약하면서 저가의 LFP 배터리를 쓰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량을 내려야 되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인하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은 좀 지켜야 되니까 배터리를 3원계 배터리에서 LFP로 일부 바꾸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메가팩, 정말 대용량 배터리죠. 대용량 배터리도 3원계 배터리에서 LFP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서 CATL 배터리를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메가팩까지도 3원계 배터리로 갈 필요는 없는 거고, 이 메가팩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LFP의 경쟁력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LFP 방식이 아니라 3원계라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생산 공정을 달리기 가면서 건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제조하는 건식 공정이다 보니까 이제 제조 방식이 좀 달라지면서 4680 배터리가 지금 초반에는 속도를 못 냈었죠. 수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요 방식을 이제는 찍어내듯이 라인을 증설하는 방식 그리고 이것의 협력업체인 이 노하우를 패나소닉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LG 엔솔에도 전달해 주는 것 이렇게 방식으로 가면서 배터리들이 사실은 삼원계가 뭐 무조건 맞다 뭐 LFP가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주장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시장에 따라서 저는 분할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들한테는 3원계가 그대로 쓰일 수 있고 근데 LFP도 개선되고 있고요. 3원계도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고체 연료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배터리 기술들 같은 경우는 이건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 테크놀로지의 혁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노베이션 하지 않는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모든 테크놀로지는 모든 배터리는 이것이 3원계든 LFP든 테크놀로지라는 거고 테크놀로지는 이노베이션 합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은 디플로이먼트 적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대량 생산을 해서 대량으로 소비가 될 수 있으면 훨씬 치퍼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디플로이먼트가 많아지고 적용이 많아지고 그럼 가격이 치퍼해지고 그러면 디맨드가 커지고 또다시 이노베이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또 다시 또 디플로이먼트가 많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고 디맨드가 커지고 이러한 선순환의 매직을 기술은 가져야 되는 거고 이런 선순환의 매직을 갖지 않는 마법을 갖지 않는 테크놀로지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런데 LFP 배터리가 여러분 시장에서 퇴출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거 자체로서도 지금 CATL도 계속해서 혁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3원계를 하고 있는 LG 엔솔 같은 경우도 혁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LG 엔솔도 이제는 LFP 배터리도 동시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원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거 유일신도 아니고 저는 그러셔서는 안 되는 거고 LFP 배터리와 3원계 배터리는 공존할 겁니다. 공존할 거고 여기에 언젠가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R&D 단계에 있으면서 아직 양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고체 배터리도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배터리가 경쟁하는 구도로서 가는 것이지 하나가 도미넌스를 가지면서 시장을 정리해버리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보셔야 될 것은 전기차에 대한 궁극에 가서 개솔린과 디젤 자동차가 아웃될 것인가? 저는 아웃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전기차의 시장은 커질 거고요. 이 커지는 전기차의 그 시장들을 하나의 배터리 종류가 천하통일을 하는 일은 그거는 이론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은 이제 블룸버그가 되게 내부적으로 A4로 치면 한 8장짜리 보도를 내면서 애플카가 실패하게 됐던 과정들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썼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애플의 경영진의 우유부단함이 애플카의 실패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자동차에 대한.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핸들 없는 우리식으로 하면 카니발 같은 차를 테스트로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애플 기기를 보면서 소비하면서 서비스 쪽으로 어떻게 확산한다는 것. 근데 자율주행이 그렇게 손쉽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그것처럼 안 되니까 그럼 다시 핸들이 있는 소형차, 그러니까 중형차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여기서도 잘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너무나도 많은 이 기대치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엔 애플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예요. 즉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탑승하고 있는 동안 애플의 서비스를 즐긴다라는 컨셉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동차를 드라이빙하고 자동차에서 점진적으로 이 자율주행이 개선될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다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보세요. 일론 머스크도 물론 로보택시에 많은 방점을 갖고 있지만 테슬라가 정책을 지금 두 가지 투트랙을 쓰고 있죠. 하나는 로보택시가 가면 가더라도 여러분들 이 FSD를 장착한 때로는 휴먼이 운전하고 때로는 FSD가 운전하는 시장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 시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전략적 판단도 하지 못했던 거고 저는 이거는 자동차 담당 경영진도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팀 쿡의 경영 스타일이 스티브 잡스처럼 어떤 카리스마 있게 자기가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들, 이사진들의 전체 합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이에요. 전체 합의는 그 대신 대단히 꼼꼼한 사람이죠. 대단히 꼼꼼한
사람인데 전체 합의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면서 갈팡질팡 갈짓자로 자율주행과 그리고 대량 생산용 차에 대해서 정책에 있어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엘프카의 실패였던 거고 많은 돈은 들어갔지만 여기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 부분이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해야 됐던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LFP를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재활용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면 기술은 진화하면서 재활용의 기술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석유를 파낼 때도 깊은 데서만 파내다가 안 되니까 세일가스라는 것도 채굴 방식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기술도 또는 뭐 가장 중요한 뭐 리튬, 코발트 뭐 이런 것 중에서 특정한 희귀 금속을 쓰지 않고도 만들어내는 방식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R&D들이 모든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LFP건 삼원계건 자체의 생애 경로들을 저는 밟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원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좀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포드나 GM이나 뭐 특히 스텔란티스는 아직까지 전기차를 미국에서는 출시를 하고 있지도 않죠. 2025년 하반기에 크라이슬러와 집에서 처음으로 전기차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한국하고 협업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GM 같은 경우에는 CAT라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 정부가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특히 이제 미국처럼 큰 차량들에서 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 특히 장기 주행을 많이 하는 어떤 도로의 어떤 주거의 어떤 형태들 이런 데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LFP 배터리보다는 삼원계 배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시장이 성장하는 것, 전기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 작년에도 한 47% 성장했어요. 그런데 뭐 한국에서 뭐 캐즘이라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슬로우 다운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성장률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항상 높은 성장률이 아니라 낮은 성장률, 높은 성장률, 낮은 성장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47%가 이제 예상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있고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도 더 높은 성장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지 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결코 지금 미국도 저는 작년에 한 14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가속화되는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충국이 미국 시장이 워낙 세계에서 제일 자동차 시장은 중국 시장이고 가장 크죠. 두 번째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 세 번째가 유럽 시장이라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삼원계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가장 더 테슬라는 이제 4680으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요. 자체 기술로 소화를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한국의 삼원계 어떤 부품 기술들이 같이 덩달아서 같이 올라갈 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체 브랜드들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쫓아가고 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 이런 부분에서 삼원계 시장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어떤 발전 속도가 한국 삼원계 시장에게는 대단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러한 이 차이나 쇼크를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방어를 할 거기 때문에 LFP 배터리의 미국 진출은 당분간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본다라면 삼원계에도 저는 기회가 있고 이 정도 규모의 경제 시장이라고 한다라면 대규모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고 어떤 시장의 어떤 새로운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기술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제공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한국 삼원계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두 가지,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미국의 정치 지형을 봐야 됩니다. 디 애틀란틱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 이제 디 애틀란틱이라는 데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도 두 파가 나눠져 있어요. 중국 차를 수입하자는 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심인 거예요. 전기차로의 전환에. 전기차로 다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넷제로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걸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건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만든 겁니다. 그런데 GM하고 포드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맨날 SUV 같은 큰 차나 만들고 있고 무스탕과 같은 이런 스포츠카 같은 거에다가 그냥 전기차 도입하려고 하고 좀 대중화된 차량들 무언가 많이 팔릴 수 있는 차량에다가 전기차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다. 물론 GM 같은 경우 조금씩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로 매기 효과를 주자.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로.
그래서 중국 전기차를 관세를 낮춰서 빨리 수입해야 되는 파가 존재하는 거고, 그 반대파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 이 자동차 산업이 있는 GM이나 포드라든지 여기에 1차 벤더나 2차 벤더들이 주로 집중된 지역이 뭐 미시간이라든지 오하이오주라든지 흔히 말하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한 번 찍을 때는 민주당 찍었다가 다음번에는 공화당 찍고, 그래서 이번 11월에 있는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게 되면 흔히 말하는 넷제로의 전환은 4년간 연기된다. 그러니 올해는 중국차를 막자. 그래서 무조건으로 막을 겁니다. 관세를 통하던 또는 국가 안보 문제, 2월 29일 날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했죠. 안보 문제로 중국 차들이 돌아다녀서 사진 찍어가지고 중국에다 데이터 전송해 줄 가능성도 있으니 그 가능성을 따져보겠다. 이건 결사항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차가 미국을 들어갈 일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선거 결과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바이든이 재임에 성공한다라면 중국차의 부분적인 수입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관세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다 공장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멕시코에 이 공장을 짓게 되면 북미 무역 협정에 의해서 관세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세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예요. 유럽 집행위하고 유럽에 있는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실제로 중국이 국가 보조금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 부당하게, 왜냐면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가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관세를 만약에 여기도 도입하면은 자국 브랜드들이 중국 수출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이 있어서 유럽에서도 관세가 쉽게 성장하기라는 것은, 높아지기라는 것은 중국차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기라고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차들이 유럽에서 수출이 조금 1분기 때 둔화됐던 건 계절적 요인이 있고요. 1, 2, 3월에는 원래 매출이 떨어지니까요. 그것도 있고 지금 유럽 경제가 좋지가 않은 상태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빠른 속도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은 동남아시아 시장하고 남미 시장, 브라질, 특히 브라질이죠. 이런 시장이 지금 중국 업계들이 빠른 속도로 진출하고 있고, 특히 동남아의 일본 주도형 자동차 시장이었잖아요. 다 일본 차들이 먹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빠르게 밑에서부터 허물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남아있는 이제 전기차의 거대한 시장은 인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도 시장은 중국은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갑니다. 인도는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공을 들이는 이유도 어차피 여기는 중국이 못 들어오는 국가다고. 하지만 이제 인도의 단점은 인구는 이제는 중국보다도 인구는 많지만 가처분 소득이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형 전기차가 판매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의 숫자도 적고, 무엇인가 이 저가형 전기차가 판매가 돼야 되는 거고, 인도 정부도 전기차에 대해서 진심인데 거기엔 타타라고 하는 전기차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죠. 여기 이제 현대기아차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테슬라도 들어간다면은 여기는 조금 더 저가형 차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도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로서도 고민이겠죠. 여기는 좀 더 가격을 낮춰야 되고, 가격을 낮춰야 수익률을 보존할 수 있는데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러려면 3원계 배터리의 시장을 키워내면서 3원계 배터리의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LFP 정도로. 이 부분이 이제 좀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시장을 공략함에 있어서는요.